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고다 어플리케이션 김철아입니다. 자, 이번 달 10월 전략 특강은 수강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정해 주신 난이도가 가장 높다라고 체감하셨거나 혹은 답변하기가 수월하지 않았던 기출 탑 3에 대해서 전략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기출은요. 이제 주제가 일단 예약이고요. 이 예약 같은 경우는 영어 워딩으로 appointment라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예약하면은 appointment보다 reservation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시죠. 혹은 뭐 booking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 유형은 이제 본인 과거 경험이에요. 본인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는지 보려는 목적을 가진 또 이제 의도를 가진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과거 경험이기 때문에 시제가 과거 시제를 일괄 관리시켜야 되는 태스크라서 어드밴스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확한 이제 질문의 요지와 뉘앙스는 본인이 어렸을 때 했었던 예약 경험을 이야기하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이제 키워드, 워딩은 appointment라고 나오고, 어렸을 때는 childhood, 그 다음에 a doctor, the dentist, a new school. 이런 것들은 예시죠. 질문 속에서 가끔 여러분들의 답변 소재 방향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힌트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뭐 동문서답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로서 doctor라는 거는 진료 예약을 한 적이 있냐, dentist라는 것은 치과 예약을 한 적이 있냐. 그다음에 new school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새로 학교에 입학하게 되거나 이제 그럴 때 보통 면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들도 보통 시간을 잡아놓고 가기 때문에 시간 예약으로 간주가 돼서 이제 어포인먼트라고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감점 주 요인을 보시면 대다수의 응시생분들이 어포인먼트라는 예약이 아닌 미팅이나 레저베이션 쪽으로 소재를 잡아서 답변하는 경우들이 굳이 기수예요. 자, 미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의를 미팅이라고도 하지만 친구와의 만남도 미팅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이제 그 미팅이라는 그 명사 자체를 쓸 일이 사실 진술할 때 그렇게 많진 않지만 굳이 뭐 친구와의 약속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것은 meeting with friends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reservation은 어떤 예약이냐? appointment와는 다르게 시간을 예약하는 개념보다는 자리와 장소를 예약하는 종류의 예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reservation 하면은 호텔 예약이라든지, 이제 대중교통 자리 예약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reservation으로 간주가 되죠. 그래서 영어에 있어서는 똑같이 예약이지만 어떤 종류의 예약이냐에 따라서 appointment와 reservation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픽 공통형 주제로 출제되는 이 예약은 다른 예약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정해놓고 가세요. 어떤 경험을 얘기해야 될지요. 제가 추천드리는 저희 커리큘럼 상에 이제 반영되어 있는 경험은 미용실 예약. 제일 이제 흔하잖아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주 하는 예약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료 예약. 지금 여기 예시에서 나온 것처럼요. 그 다음에 치과 예약.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미용실, 진료 예약, 치과 예약. 자,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그 어포인먼트라는 범주 안에서 우리가 소재를 선택하기 때문에 뭐 이제 동문서답이나 질문의 요지에 맞지 않는 이야기로 흘러가서 미궁에 빠져버릴 그럴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자, 예약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 지금 출판 교재들도요. 그 시중에 이제 나와 있는 오픽 교재들이나 수험서들 보면은 어포인먼트를 친구 약속으로 스크립트를 안내하고 지도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친구 약속을 어포인먼트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재 선정부터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자, 두 번째 기출은 주제가 산업이에요. industry. 그래서 이 산업이라는 대주제 안에서는 기업, 산업 분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 과정, 커리어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주제로 나뉘어집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 기출의 유형은 회사의 과거 경험이고요. 과거 경험. 본인이 아닐 뿐이죠, 대상이. 공통형 주제들은 본인이 대상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비중이. 그다음 난이도는 역시 과거 경험이기 때문에 어드밴스드고요. 자, 정확한 질문의 뉘앙스는 위에 언급한 기업의 성공 과정과 난관 극복 과정을 설명하래요. 자, 위에 언급한이라는 것은 이미 위에 출제된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관련된 설명을 하시고 나서예요. 정확하게 이제 출제되는 그 기출은 그 기업 관련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거든요. 어떤 기업이냐면 또 규정을 해줘요, 성격을. 그 산업 분야의
종속되어 있는 회사 중에 좀 유명하고 전도 유망한 앞날이 밝은 그런 회사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에 대한 후속 문항이 지금 이 기출인 거예요. 가끔 이렇게 연계성 조합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위에서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를 자세하게, 스페시픽하게 받아와서 더 구체화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이 이제 종종 출제가 되고요. 그런 조합들이 모든 주제는 아니지만 몇 가지 주제에 한해서 이제 출제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세트거든요. 위에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또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성공 과정과 난관 극복 경험까지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에서 이제 워딩이 company succeed, face challenges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됩니다. face 하면은 직면했다 라는 의미죠. challenge가 어떤 도전에 있어서의 challenge가 아니라 난관이죠. problem과 challenge는 좀 달라요, 어감이. problem은 이제 발생했던 어떤 문제, 명백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challenge는 넘어야 되는 문턱, 진입장벽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challenge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왜 이제 감점이 되냐면요. 감점이라기보다는 아예 손도 못 대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위에서 이미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심층적인 성공 과정과 난관 극복 과정을 설명하라고 하니 여러분들 이제 마음속에서 생각되는 것은 아니 내가 그 회사에 소속돼 있지도 않은데 이런 구구절절한 상황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픽은 어떤 주제든 어떤 유형이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을 물어보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면요. 누구나 알 법한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의 지식을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법한 질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우리가 이제 대기업 테크 컴퍼니라고 만약에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 우리가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어떤 회사든 통상적으로 거쳐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초창기에 그 회사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제 늘 고군분투하는 것이 또 부단히 노력하는 것들이 뭐 벤치마킹이라든지요. 뭐 투자 유치에 힘을 쓴다라든지 그다음 또 더 중요한 거 R&D 연구 개발에 좀 힘을 쓰죠. 그러니까 요런 정도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난관 극복 과정도요. 내가 그 회사의 사정을 속속들이 어떻게 알아? 속속들이 몰라도 누구나 알 법한,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팩트들이 있잖아요. 뭐 가령 테크놀로지의 페이스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물론 그건 이제 유저들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회사가 직면해 있는 문제점들이라고 하면 그 페이스를 맞춰서 획기적인 상품이나 또 혁신적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어떤 과제들이 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주변에 우리는 또 라이벌들이 굉장히 많죠. 중국과 일본, 아시아 국가의 라이벌 회사들을 이겨내야 됐었던 그런 고충이 좀 있었다. 자, 요 정도의 상식이면 충분히 논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자, 너무 지식적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심층적인 묘사가 필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자세하게 펼쳐서 확장해서 얘기하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만큼밖에 없는데 라는 사실 자체에 망연자실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알고 있는 거 뭐 요 정도예요. 어느 회사나 이제 겪어야 되는 기본적인 고충 값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식에 안에서 설명을 해보시고 자, 감점 주 요인을 보시면 위에서 이미 그러니까 위라는 거는 이제 위 질문에서 두 번째 질문에 나왔던 걸 의미합니다. 지금 이게 세 번째 질문이거든요. 그 조합상. 위에서 이미 언급한 이야기를 또 하거나 그러니까 같은 유형이 두 번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 이런 이야기들이 꼭 발생해요. 그래서 거기서 상위 등급과 그렇지 않은 등급이 보통 갈려집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아까 물어봤는데 또 경험을 물어보는 경우 이런 조합의 세트들이 대다수이죠. 여러분의 난이도 5, 6을 선택하시는 경우 경험을 연달아서 두 번 물어보는 경우 자, 혹은 한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경우. 그래서 뒤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통 나가 떨어져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소스나 어휘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미천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좀 잔인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그래서 동일한 소재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 기업
대한 성공과 난관 소재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 부분에 한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라이벌 컨트리들이 많다. 라이벌 컴퍼니들이 많다. 그래서 fierce competition. 거기에 대해서 deal with. 극복해야만 했었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게 change 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서 회사들은 innovative products and services. 여기에 대해서 개발해야 된다라는 어떤 과제와 의무가 있다.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준비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안 해가시면은 진짜 속수무책인 질문이에요. 주제가 일단 국가와 지형이고요. 유형은 이제 15번, 14번 쪽에 출제되는 마지막 시사 이슈 세트 아시죠? 시사적 사건과 이슈를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때문에 난이도는 당연히 어드밴스, 심화 등급이고요. 자, 정확한 질문은 우리나라와 이웃 국가와의 역사적인 사건과 그 여파를 설명하라고요. 우리나라와 이웃 국가. 자,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워딩은 your country, neighboring nations 라고 명확하게 국가라는 점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 historic event. 그다음 관계가 이제 어떻게 작용을 했냐. 이 역사적 사건에 따라서 relationships 라고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감점 주 요인은 역사적 사건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표현력과 어휘 수준이 이제 이미 미달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떤 경우일까요? 거의 손도 못 대고 나오는 경우들이 대다수이겠죠. 애초에 14번, 15번에서 시사적인 이슈를 출제하는 이유가 앞에 문항이라면 이제 14, 15번을 제외한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문항에 있어서 캐주얼한 답변, 좀 무게가 떨어지는 일상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그거를 넘어서서 시사적인 이슈까지도 건들 수 있는 반열에 올라와 있나요? 이거를 검증하기 위한 또 다른 관문이에요. 이제 대다수 이제 IH를 못 받으시는 분들, 그 이상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여기에서 또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의 손도 못 댄 상태에서. 자,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미리 정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커리큘럼상 정규 저희 이제 수업 과정에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미 지정을 해놔요. 한일 관계, 남북 관계. 이게 14, 15번이 또 연달아서 유사 질문이 연속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두 개를 복잡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 번은 한일 관계, 한 번은 남북 관계에 대한 이슈를 설명하고 오도록 제가 커리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소재, 즉 역사적 사건을 미리 지정을 해놓고요.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타임라인을 대표할 만한 서술어들을 중심으로 미리 암기를 해놓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남북 관계면은 그 우리 역사의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은 한국 전쟁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타임라인을 대표하는 서술어를 외우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타임라인 일단 전쟁이 터졌겠죠. 그럼 터졌다. 전쟁이 발발했다를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War broke out. broke out. 에서 출발을 해서요. 그 다음 3년간 지속이 됐잖아요. 우리 한국 전쟁이 lasted for 3 years. 3년간 지속이 됐다는 점. A lot of people lost their lives. 사람들이 목숨을 많이 잃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목숨을 많이 잃는 상황에서 유엔에서 개입을 하죠. The UN intervened. 개입을 해서 드디어 휴전협정이 체결을 하게 된다라는 마무리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때는 이제 계약서가 아니라 이제 조약이라고 불렀잖아요. 협정이라고 불렀잖아요. 뭔가 양국에서 약속하는 사항들을요. The signed ceasefire treaty. 자, 이게 이제 휴전협정 체결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전쟁의 타임라인을 따라 대표하는 동사들을 몇 가지를 구축을 해놓으시면 돼요. 거기에 따라서 서술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는 항상 외교적인 노력이 이행되고 있다. 사이는 좋지 않지만 비록 한일 관계든 남북 관계든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지만 미리 정해놓고 타임라인에 따라서 서술하는 연습을 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런 15번 유형 같은 거, 특히 시사적 사건을 요구하는 유형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휘의 사활을 거셔야 돼요. 어휘. 뭐 다른 유형들도 어휘들이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재료가 어휘잖아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뭐 구와 절,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장, 그 다음에 이제 문단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휘는 그냥 말하는 소스이기 때문에 이제 늘 중요하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시사적 이슈는 평범한 어휘가 아닌 이런 중량감이 있는 어휘들을 사용해서
좀 사회적인 이슈까지 논할 수 있는지, 그 궤도권까지 올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휘가 기존의 다른 문항에서 쓰셨던 그런 평범한 수준의 어휘가 나오면 점수를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평범한 어휘를 사용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을 만한 질문들이 애초에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조금 공부하는 과정이 힘드시더라도 이런 시사적인 용어들을 내가 최대한 체득화해서 가서 어떻게든 쉬운 문장으로라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이 방향으로 학습 과정을 설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도 사실 이제 어려운 기출들은 14, 15번에 많이 출제가 돼요. 그렇지만 준비를 하지 못했을 때, 즉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대답을 하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질문들만 우선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자세한 기출들이 궁금하시면은 저희 이제 과제와 커리큘럼을 정규 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11월 특강에서 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